자, 오늘 끝단자 할 차례입니다. 끝단자입니다. 자, 문제는 발을 딴하기도 하죠. 발을 딴자기도 합니다. 바르다, 뭐 시초단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초, 시작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글자다 이 말입니다. 글자 의미가. 자, 이 의미라는 건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다 하는 것은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글자가 문제죠. 이 글자가 문제죠. 이게 무슨 자냐 이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끝단도 그 끝단, 시초단 다 되는 글자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입니다. 글자를 보면 이거 매산자처럼 보여요. 산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말이엘 이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게 원래 썼는 글자가 옛날 소문자 글자를 보면은 매산자가 아닙니다. 산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림을 보면은 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소전체의 글자는 이런 식입니다. 이 글자가 이걸 똑바로 세우면 매산자처럼 보이죠? 이거 세워보세요. 그럼 떨어지게 저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그린 것이냐? 이게 땅입니다. 땅을 그린 거죠. 밑에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뿌리가 자란 모습. 이건 뿌리고요. 위에는 뭐였어요? 싹입니다. 뿌리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뿌리와 풀이 다 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쪽은 줄기겠죠, 이렇게. 여기 줄기이지 않겠습니까? 줄기입니다. 그럼 이쪽이 뿌리고, 이건 싹이 나온 모습.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그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시작을 의미하죠. 여기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양새로 보면은 줄기를 통해서 아래쪽은 뿌리 쪽이 퍼집니다. 당연히 펴지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퍼진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이게 수염이자죠. 원래는 이 글자의 의미를 마리엘 이 했지만 이것이 원래는 수염이란 말이에요. 수염을 나타낸 글자란 말이에요. 수염이자거든요, 이자가. 지금 이게 인신에 대해서 말리엘 이 그러지만 말을 있다. 수염이 얼굴에서 나서 가슴팍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있다 하는 개념을 쓴 거예요. 여기는 문장에서 말을 잇는 개념이 되어 있어서 말을 이 그랬고 원래는 수염을 그린 글자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모양은 싹을 그린 글자다. 그러면 이 형상이 위가 이렇게 퍼진 형상이거든요. 위가 이렇게 퍼지는 형상. 그 다음에 줄기를 통해서 아래쪽이 또 퍼지는 형상. 이렇게 그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양쪽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다. 자, 이게 식물이 뿌리에서 나서 싹까지 올라오면 곧바로 서죠, 그죠? 곧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바르다, 그래서 바를 다는 것입니다. 쓰는 말에는 단정하다, 응? 단아한 모습이다. 화장품에도 요새 그런 이름이 떼어보니까, 응? 바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글자다. 바르다. 그 최남단 남단 끝단. 예. 저기 단자가 저기 써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살리자예요. 이렇게. 아니 그거. 이렇게. 이게 소전체의 글자라니까요.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매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매산자로 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가 아니고 이렇게 쓰진 글자가. 그래서 여기 풀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풀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저런 형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단, 발을단, 시초단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서서입니다. 상서라는 것은 상스러운 일이거든요. 글자를. 이거는 구슬 옥이잖아요. 옥. 응? 옥이고 이거는 처음과 끝을 다 의미했죠. 그래서 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옥이 나올 기미가 보이면은 상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구슬이 계속 이어져 나오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것이다. 좋은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상서서라는 말은. 자, 그 다음 글자가 여울단자입니다. 여울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제 물을 넣은 글자죠. 물에다가. 여울이 어디가 여울입니까? 이제 여울단 그랬는데 여울입니다. 여울은 요 부분이 여울입니다. 이쪽 부분을 여울이라 그래요. 여울입니다. 그 여울 하니까 너무 뭐 듣기 좋은 말 같지만은 여울은 물살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여울을 건너기가 어려운 복입니다. 여울을 건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 현상으로 본다면은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를 지날 때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좁은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형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진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물살이 세지고 유속이 빨라요. 그러면은 이 좁은 곳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퍼져 있죠, 그죠? 퍼져 있으니까 또 물살이 또 느리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여울이라 그래요, 요 부분을. 그래서 여울단 하는 글자다 말이에요. 요 모양을 똑같이 그려놓고 물이 지나가는 여기를 의미했다. 그래서 여울단이다. 그래서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세 글자만 있는데 1급 글자로 가면은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쓴 글자. 자, 숨이 찬다는 뜻입니다. 숨찰 천입니다. 숨이 차다. 천식할 때 쓰겠죠. 숨이 차다는 말이 된다. 왜 숨이 차요? 자, 숨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목구멍의 현상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숨이 들어와서 목구멍을 통과하는데 지금 여울처럼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요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려니까 숨이 자연적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살 천입니다. 숨이 차다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양을 그려놓으면은 당연히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찰천. 그래서 천식 할 때 씁니다. 그죠? 천식이 있다. 네? 천식이다. 천식이 있다. 그 뭐 해수천식 그런 말 쓰잖아요. 한 글자만 더 하면은 여기서 사범자로 들어가면은 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 글자에다가 가다 하는 말을 쓴 글자가 있습니다. 어? 자, 이거 빠를 천자입니다. 빠르다 하는 의미. 이건 바로 이해가 되죠. 빠를 천자입니다. 왜 빨라요? 통과하는 요 부분은 빨리 지나간다 그랬죠. 유속이 빠르다 그랬죠. 당연히 빠르다 할 수밖에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빠를 천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쓴 글자다. 자,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해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부수가 붙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글자가 작을 밑자입니다. 작을 밑자도 지금 책에 보면은 여기 안석괴처럼 써 있습니다. 그죠? 안석괴자지만 이 원래 글자는 안석괴가 아닙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작을 밑자입니다. 어떡할 줄 여기서 뭐 어떡할 옥자죠. 그건 바로 반듯하게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이게 요 글자가 어떡할 올 하는 글자 아니에요. 그죠? 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거 매산자의 형식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소전체의 글자가.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써 있는 것인가? 밑에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서 있어요. 글자의 형태가. 요거는 앞에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거는 손에 몽둥이를 들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쓰진 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카락이 길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 풀로 봤죠? 풀이 무성하게 있는 모습이다. 이건 머리카락이 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이 긴 사람,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손에 지금 뭐 들었어요? 몽둥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손에 몽둥이를 들다는 말은 지팡이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딜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네. 그렇잖아요. 이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은 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간다. 그래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늙은 사람이 지팡이를 쥐고 길을 갈 때 빠른 걸음이겠어요? 천천히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조금씩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인네가 빨리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가 전체의 의미가 작다 하는 작을 미의 형태로 한 겁니다. 작을 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글자입니다. 작다 이 뜻이다. 작을 미. 그래서 미세하다 이런 말이죠. 요거는 미행하는 의미가 되면은 몰래 하는 뜻이 되죠. 몰래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좀 의미를 달리 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로 갔을 때는 노인이 가는데 뒤에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때려 죽이다 이 개념이다. 진짜. 그래서 중국 옛날 보살을 보면은 이 머리통이 한물이 돼서 죽은 그런 무덤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건 몰래 가서 쳐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쳐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을 죽이는 이유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 죽였다고. 그래서 입을 들기 위한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하나의 풍습이나 습관 비슷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것이 몰래 하는 의미가 된다. 옛날 중국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건 중국 쪽이에요. 중국. 우리나라도 실제로는요. 근데 이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려장이라 해서 고려장 그러면은 이 고려장의 의미가 고려시대에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다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고려가 뭐예요? 한자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고려시대에 그런 일을 행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건 일본 놈들이 조작한 말이라고 지금 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고려장이라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를 중심으로 했는 나라인데 어떻게 고려장이 있을 수 있는가? 효 중심은 조선시대잖아요. 그전에도 그 어른 섬기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그냥 어른을 갖다 버리고 이런 식의 의미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조작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행할 때는 근데 미행할 때도요. 걸음을 작을 밑자리에 되잖아요. 그래도 되긴 되죠. 그 의미는 걸음을 같이 포함합니다. 아니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남을 모르게 따라가니까 그죠? 길을 갈 때 남이 모르게 살금살금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도 작다는 의미는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의미도 됩니다. 때려 죽인 거 이거는 이것도 그거는 하나의 그 유래로서 하나의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몰래 갈 때는 발걸음을 조금씩 떼서 간다. 이 작게 한다. 이런 의미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작을 밑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사람입니다. 안석괴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을 징자입니다. 불을 징 그럽니다. 요 불을 징자는 요 의미에서 임금왕처럼 써 있죠. 임금왕자 아닙니다. 정자였어요. 요겁니다. 요 글자가 들어야 됩니다. 줄기 정자가 들어야 됩니다. 혹은 어떡할 정이라고 있는 이 글자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의 음가 때문에 징으로 되는 글자거든요. 이것이 불을 징 그럽니다. 요게 불러들이다 불을 징 그랬는데 음률로 이야기할 때는 궁상각치우 할 때는 그때는 치를 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음률 치자입니다. 음률 치. 자, 요에 불러들이냐 하면요.
요게 어떻게 세운 것이거든요. 요건 작다는 뜻이죠. 작은 기미가 있어서 일어서려고 할 때는 불러드립니다. 기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뭔가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러죠. 자, 반역하는 기미가 보여요. 작은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너 들어와야 되죠. 오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마음심 잘라서 징계를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미가 보이면 불러드립니다. 여기에 불을 징자입니다. 징조가 있으면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그래요, 요놈이. 그래서 불을 징자다. 징조할 때 쓰겠죠? 징계할 징자는 여기 마음심을 또 붙이면. 줄기정자는 그냥 기미가 있어 보인다 할 때는 그 줄기정은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에? 그래서 내가 어떡할 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줄기도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미가 있어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휘자입니다. 지금 휘자는 여기에다가 무슨 글자 붙였어요? 실상을 쳤죠. 실상을 했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이렇게 휘자 외웠습니다. 그죠? 아름다울 휘자입니다. 휘자입니다. 자, 요거는 뭘 이야기했냐? 실이 작죠, 지금 글자 자체가? 요거는 작은 실로서 수를 낳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작은 실로 장식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다가 요 글자가 하나 더 있네요. 요거 작은 밑자에다가 자, 풀초자 떴습니다. 응? 뭐예요? 장미 밑자요. 장미 할 때 씁니다. 그죠? 미. 요 푸른 풀인데 작은 미가 왜 들어갔어요? 응? 작은 고사리 뭐예요? 그러니까 고사리 손처럼 줄기가 자라나더란 이야기죠.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그마한 손이 나와서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비미하기도 하잖아요. 고비는 고사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사리 손이 나와서 줄기가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큽니다. 얘네들은. 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미 할 수밖에 없는 글자다. 미, 작다는 의미를 그대로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예요. 돌석자예요. 돌은 석자였습니다. 그죠? 돌석자. 돌은 이 옛날 각골문을 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글자가 깨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각골문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덕에다가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은 굴러 떨어진 것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의미에서 요 부분만 좀 삭제해 버리면은 돌석자 의미가 바로 보이죠, 지금 글자가. 그렇잖아요? 이거 돌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있는 큰 바위들이 깨져서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은 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글자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돌석자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돌에다가 손 썼다는 이야기죠. 에? 돌을 손 썼다. 이게 뭐예요? 돌을 걷어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걷어낸다는 의미는 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큰 돌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돌을 다 걷어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넓히다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넓힐 척, 개척한다는 말이 되죠. 자, 척의 의미도 있지만은, 본뜨다, 박아내다 하는 박을 본뜰, 탁본뜨죠. 응? 그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돌을 걷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돌에다 손을 갖다 댄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에다가, 종이를 갖다 떼서 문질러 가지고 그걸 탁본을 뜨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탁 할 수밖에 없다. 넓힐 척의 영가. 척은 뭐의 영가입니까? 척? 응? 척이 무슨 영가겠습니까? 자? 응? 넓힌다며요. 응? 헤아린다는 척의 영가도 되죠? 또 무슨 영가 있어요? 던져버리잖아요. 돌은 더 어디로 던져버리겠어요? 밭 바깥으로 다 던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던질 척의 영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척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말할 거 어렵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글자? 응? 벨 작자입니다. 그거 배워봐라. 근데 길게 배면은 뭐죠, 이것이? 장작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장작이 이렇게 써요. 장작입니다. 요거는 사범자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왜 배는 거예요? 뺀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 글자 그대로 지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끊는다는 의미죠. 응? 돌도끼죠, 이거 따져보면. 응? 돌도끼로 쪼개다의 의미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벨작 그랬습니다. 작작. 그걸 장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작이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돌이 들어가는 글자가 요 글자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사범자에 나옵니다. 돌 들어가는 글자. 요거는 산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산뽕나무 자자입니다. 산뽕나무입니다. 이게 야생뽕나무죠. 자, 그럼. 나무는 나무인데 돌이 왜 들어갔을까요? 돌 많은 곳이 잘 자랍니다. 산뽕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뽕나무 자. 자, 한 개 더 있네요. 뭐 지금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건 뭐예요? 유황입니다. 이건 어떤 돌이에요? 열을 받으면은 녹아버립니다. 돌이 다른 돌은 녹지는 않아죠. 근데 유황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돌이란 뜻이에요. 또 흐를 유자를 생략하고 있죠. 그죠?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유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유황류죠. 그죠? 류 하는 겁니다. 유황입니다. 자, 요게 그 글자에서 요거 하나 더 있네요. 돌숫자 밑에 세 글자 쓴 글자요. 자, 이거는 돌자죠. 여기서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돌석자에다가 돌하는 음가에서 돌과 리얼의 의미를 그대로 쓴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 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이세돌도 그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쓸 때는 이세돌 이거 없어요. 이거 안 써요. 응? 그냥 이세석이라 써도만요. 걔네들은 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세돌을 그냥 돌석자를 써버리대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도 쓰는구나 이렇게 봤죠. 쟤네들은 그런 글자가 없으니까.